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 고대의 성인 백이 숙제와 21세기 현대 한국의 정치인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이 숙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고대 은나라 말기에 고죽국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의 왕자였었는데 둘 다 서로에게 그 왕자리를 양보하다가 그냥 아예 다른 형제에게 왕위를 넘기고 둘 다 권력에서 멀리 은퇴해버린 그런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나라의 무왕과 강태공이 그 은나라의 주왕을 치러가는 그 무왕벌주라고 하는 그 역성혁명을 일으킬 때 그 일이 의롭지 않다고 여기어서 이 백이하고 숙제는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저 멀리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성인들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성인이 아니었는데 그 공자에 의해서 양보의 미덕과 그 충절의 지조가 이렇게 조명이 되고, 그리고 후에 사마천에 의해서 그 사기열전의 첫 번째 편 백이열전을 장식하게 되면서 후대에 그 명성이,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이하고 숙제의 행동이 과연 바람직한 행동이었는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굶어 죽지 말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현대 한국의 정치인 제20대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혜원 의원은 너무나도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생을 활약하다가 나이 60을 넘겨서 그 여의도 정치판으로 뛰어들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개인의 부귀는 이미 금바지 이상을 누렸겠지만서도 이 정치판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역사의 순간에서 존재감 있는 활약을 하셨지만서도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 의정활동 중에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관련된 일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근대 문화에 관한 그 손혜원 의원의 관심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공예라고 할 수 있는 나전칠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 스스로도 콜렉터로서 박물관까지 가지고 계신데 이 나전칠기 유물이 나전칠기 작품이 그 조선시대 작품, 조선시대 유물은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그러는 반면에 이 근대 시기에 이 근대 작품, 이 근대의 그 나전칠기 작품은 상대적으로 덜 보존되고 국가나 이 정부에서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그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 나전칠기 작품들을 컬렉션을 해서, 그래서 이 나전칠기 그 공예사의 그 타임라인이 끊어짐 없이 이렇게 완전하게 그 연결선상이 이어진 그런 이 컬렉션을 완성해서 후대에 전승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뭐 세상에 누가 그 공을 알아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노력과 희생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전칠기뿐만 아니라 그 역사문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근대 도시 목포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의 안중으로부터 벗어나버린 시간이 멈춰진 도시, 이 목포 구도심을 보고서 내가 이곳을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교문위 위원, 문광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도 하고 또 개인적인 힘을 보태서 인재들을 내려보내고 또 사제를 출연함으로써 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에 그 엄청난 추진력으로 촉진을 시킨 것이죠.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몰라도 될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일이었지만은 어느 날 새해 벽두에 전국 단위 모 방송사가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런 의혹의 보도를 대서특필해서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욕을 먹으시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까지 넘어가서 현재 진행형이죠. 다시 백이숙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작은 책 한 권을 읽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근대의 대문호였던 노신, 그 유명한 루신의 고사신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조금 쉽게 이렇게 풀어낸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호루라기를 부는 장자였습니다. 이 고사신편이라고 하는 작품이 총 8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사라고 하는 편을 책 제목으로 이렇게 따온 것이죠. 이 고사신편은 그 루신이 말년에 한 10년 정도 조금 넘게 거쳐서 틈틈이 이렇게 저술한 그 단편들을 묶어서 펴낸 것인데 말 그대로 이 고사, 옛 이야기를 신편, 새로 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채미, 고사리를 캐먹다 라는 제목으로 이 백이숙제의 이야기가 한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루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의 그 근현대 때 소위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반봉건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 중국의 봉건의식, 봉건 문화를 주로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중국이 제일이라는 그 중화사상을 비판한 이제 그 중화사상을 정신승리에 빗대어서 비판한 그 유명한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고사신편 또한 그 중국 고대의 성인들, 그 봉건시대 때 무조건적으로 숭상받았던 그 권위들을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존재로 끌어내림으로써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성인이었던 백의와 숙제의 권위를 어떻게 부숴버리냐면은 그 아금이라고 하는 안악내를 등장시키면서 이 백의와 숙제를 우스꽝스럽게 조롱을 하는 것이었죠. 이미 하늘 아래에 주나라 땅이 아닌 곳이 없고 그 수양산 고사리도 결국 주나라의 음식 아니겠냐고 그렇게 백의숙제 형제에게 이 아금이 따지니까 이 백의숙제 형제가 그날로 부끄러워서 이 고사리마저도 안 캐먹다가 굶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백의숙제 형제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 백의숙제 형제가 탐욕스럽게 사슴을 사냥해서 잡아먹으려다가
이 사슴이 사라지는 바람에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내니까 이제 그 헛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모두 다 이 백이숙제 형제를 씹으면서 마을로 돌아 내려갔다고 하는 게 이 채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신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이 백이숙제라고 하는 그 성인마저도 결국 자기의 펜대에 의해서 그 충절의 상징이 아니라 탐욕의 상징으로 그 권위를 까부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인민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봉건의 권위를 마치 신기루 마냥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절묘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루시는 이 백이숙제가 나쁘고 아금이라고 하는 여인이 옳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채미 이야기 속에서 백이숙제 형제는 실제로 그 충절의 지조를 지켰지만은 이 아금이라고 하는 아낙네에 의해서 한순간에 일순간에 허무하게 그 권위가 박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그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백이숙제의 권위가 이 루신의 펜대에 의해서 아금이라고 하는 아낙네의 헛소리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무참히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충절의 상징이었던 백이와 숙제가 사슴고기나 탐하는 탐욕의 상징으로 누명이 씌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손혜원 의원이 아무리 고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결백하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꾼, 복부인으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고죽국의 왕자 출신인 백이와 숙제가 그깟 고사리를 탐내려고 그깟 사슴고기를 탐내려고 수양산에 들어갔겠습니까? 업계에서 마이다스라고 불리면서 돈을 쓸어 모은 완전 갑부 이 손혜원 의원이 그 코딱지만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KTX 타고서 저 반도 끄트머리에 버려진 구도심에까지 가서 완전 귀곡산장이나 다름없는 창성장과 다 썩어서 쓰러져가는 그 창고들에 생돈을 처발라가면서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이런 행동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이 손혜원 의원의 사태에서 누가 아금이겠습니까? 누가 성인의 권위를 꼬꾸라뜨리고 싶어하는 소인배겠습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 백이 열전은 다른 열전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이숙제 형제의 일대기가 초반부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고 그 후반부에는 상당한 분량으로 이 사마천의 울분의 일성과 넋두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천도 묻힌 상여선인이라 하늘은 딱히 편애하는 것이 없지만 항상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공자의 제자였던 안현이나 백이와 숙제같이 덕있고 착한 사람들은 곤궁하게 절명해버리고 그 못된 짓을 일삼던 악명 높은 도척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 의롭고 공정하게 살았음에도 재앙을 만난 사람이 부지기수이니 과연 몹시나도 의심스럽다. 당소의 천도 시야 비야. 과연 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사마천은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이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서 존경받도록 한 것이 공자이듯이 자기도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그 과업을 잇겠다는 사명을 내비추면서
이 백이열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겪지만은 그 이름은 마침내 후세에 전해져서 덮어 씌워진 먼지가 벗겨지고 그 온전한 빛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백이숙제 형제와 손혜원 의원의 차이점을 주목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그 충절의 신념이 어떠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떳떳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금이라고 하는 소인배 아낙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다만 공자와 사마천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부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투지 넘치고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당하고는 못 살고 맞았으면 반드시 패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걸로는 만족을 못하고 기필코 성취를 해야지 만족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이숙제에게 누명을 씌운 아금처럼 이 손혜원 의원을 건드려 놓고서 시침이 뚝 때려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도 급급한 처지가 되었고, 이 손혜원 의원은 전국의 총선 판도를 뒤흔드는 싸움대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손혜원 의원은 훨씬 능력이 있었고, 훨씬 인맥이 넓었고, 훨씬 자원이 많았고, 훨씬 투지가 넘쳤습니다. 후세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앞서서 아직도 손혜원 의원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고, 그 높아져가는 명성은 아직도 그 고점의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